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거 유창호입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안 좋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계속 하락을 해버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제 힘들구나. 그러다가 아예 해탈해버리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보세요. 2차전지 대표주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7월 말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를 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힘이 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숫자로 봐도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오히려 살아난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전쟁 이야기 있죠. 국제 지겹습니다. 금리 얘기 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자꾸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안 좋긴 한데 앞으로 올라가게 될 때를 대비를 해야죠. 어떤 종목이 잘 갈 수 있을지 그렇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순서 또 틀렸어요. 왜요? 이따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무슨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어디로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네, 02-3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해서 꼭 남겨야 되는 정보는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스터 진단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1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금요일 밤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럼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동민님, 현호님 오셨고요. 무조건 따라이님께서 전문가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수고해 주세요 하시네요. 전문가님 항상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이후로 거의 안 좋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저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이게 체력이 좋으시네요. 프로페셔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흔들릴 때 네. 역시 전문가님은 뭔가 자기 관리를 따로 잘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님, 저희 오프닝 할 때 뭐가 잘못 말한 게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에너지 소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컨디션 유지되는 거고, 과거에는 인사할 때 둘이 동시에 인사가 들어왔는데, 요새는 한 명이 먼저 하고 2초, 1초, 2초 뒤에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디오가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역시 디테일이 남다르다. 네, 오늘도 날이 서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저희가 낮에 진행하는 랭킹쇼 할 때도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은 랭킹 이야기 물어볼 때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하등 관련 없는 이런 걸 하는데도 근거를 쏙쏙. 네, 머릿속에서 항상 이 논리 구조 자체가 분석을 해야겠다. 정말 토마토 전문가님도 그렇고 지독하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마저 또 인사를 나눠보면요. 네. 벌써 300분이 넘게 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 말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생각 안 나님 오셨고, 우울하긴 해도 기회장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 찹쌀님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만님께서도 와주셨네요. 자, 인사도 해주시고 종목도 많이 올라옵니다. 박동민님께서 ST큐브, 네. 이규환님께서 현대모비스, 오로라님께서 후성, 그리고 김원우님께서 이노뎁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니까 좀 전화가 한번 들어와 있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유니셈이고요. 예, 8,800원에 20%예요. 8,800원에 20%요. 네. 네, 혹시 8,800원이면은 지난달에 매수하셨나요? 그러게요. 한 7월 달에 10% 매수하고 아. 또 추가 매수 10%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유니셈. 오늘은 2.3%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420원인데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단기, 중기 좀 목표가를 좀 예.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기대는 좀 많이 하고 계신 종목이에요? 네.
예. 다른 장이 안 좋아서 나머지는 다 현금 보유하고 요 종목 하나에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궁금한 오. 거 있는데요, 시청자님. 중기면은 한 반년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좀 궁금해서요. 예. 아, 반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쌤. 와, 지금 전부 현금이고 요거 하나 딱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 그만큼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래서 네. 좀 듭니다. 자,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니쌤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분 목소리가 연세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약간의 무음보다는 약간의 소리가 들리는 게 좋은데 연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되게 앳돼 보여요. 혹시 질문하신 분 몇 학년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70대예요. 우와. 정확하네요. 저는 못 들었어요. 70대. 아, 70대, 7학년 보세요, 그죠? 분명히 저 목소리는 7학년 목소리는 아닌데, 그렇죠. 자, 어쨌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그 2차 전지가 고점을 칠 때 이 주식도 고점에 나온 주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절반 가까이 한 60일 정도가 지금 조정권에 있는데,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지 저항 찍힌 저점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금을 긋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금을 그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데 제가 굳이 7학년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또 내가 이런 분석을 할 때 이걸 보고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얘기해 줍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내가 종목 진단을 해주는 기준서부터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자, 패스하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얼추 중기 조정이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중기를 한 반년 정도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종목 기준에는 중장기예요. 이 정도가 지금 이 정도 한 60일 정도를 이 종목은 중기로 거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입니다. 자, 패스하고 유니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으면서 핵심 주도주들은 움직임이 좋은데 보다시피 이 주식은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해하는 걸 먼저 얘기해주면 비중도 20% 됐고 내가 봤을 때는 비중이 10%면 나는 무조건 더 사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이제 지금부터 이 주식은 첫 타 주식이 가벼워서 그런데 뭐 다소간의 이렇게 등락 혼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밀린다면 이건 비중 확대 기회고 3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 약간의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볍게 8,500원에서 8,800원까지 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저항이고 이런 단기적인 저항은 뭐 언제까지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쪽으로 훅 하고 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쯤이 단기 저항. 그래서 만약에 얘가 거래가 조금 더 실리면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자리. 여기가 대략 9,700~8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지금 시청자분이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주식은 반년 정도를 봤을 때는 이 가격까지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주식. 다만 단기적으로 등락 혼조는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 여기 이토마토 시청자들 중에는 유니셈 말고 테크윙이라는 주식도 있죠. 얘도 지금 보다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테크윙은 조금 더 세게 갔죠. 10월 6일 날 코리아 서키트 진단해 줄 때 내가 봤을 때는 덕산테크가 조금 더 양호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목하고 유사한 건데 유니셈은 매수세가 지금 안 붙고 있고 테크윙은 매수세가 붙으니까 장이 하락해도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 다 얘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진행자들이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매수 가격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거래 붙고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뭐 9,000원대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안심 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유니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오늘 이종복 전문가의 컨디션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7학년 너무 7학년이니까 너무 제가 옛날 사람 같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진단해 줄 때가 제일 기분 좋게 진단해 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그 기간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얘기를 하면 거의 그걸 참고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7학년이니까 뭐 기술적 흐름이든 이런 걸 잘 모를 쉽지 테니까 않죠. 알려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예, 끝.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네. 우리 전문가님 상당히 까칠해 보이면서도 아주 뭐 친절한 면모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7학년, 8학년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솔브레인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오늘 바로 연달아서 반도체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23만 7천 원. 수익 중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수익 중인 종목이 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솔브레인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비중은 30%. 이제 중요한 건 이분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전고점이 뭐 한 27만 원쯤 되는 건가요? 지금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솔브레인이 되겠는데 시장 최근 흐름과 좀 반대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허.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솔브레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반도체과 주식 질문하는 분들은 지금 방송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반도체과 주식 질문하는 분들은 이종국 방송을 잘 시청을 했거나 시장을 어느 정도 정확히 인지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8월 달쯤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차 전지 상투치고 급락했을 때부터 반도체 얘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전략 보다 보면 결국은 반도체가 살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게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주식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솔브레인은 지주삭격이고 진짜는 솔브레인 홀딩스죠. 요거 내가 반도체 관련주에 삼성 지분투자 관련주 지분 이거 2.2%짜리 이거 지수 폭락할 때 폭등하고 최근에도 반대로 지수가 비리비리할 때 되게 잘 가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하고도 이치가 같은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솔브레인 같은 것은 반도체 관련주, 여기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런 주식들 날아갈 때 이 주식은 못 가고 옆으로 기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중간 어딘가에서 매집했던 누군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하고 있고 하나가 더 최근에 삼성, SK 등의 HBM용 CMP 슬러리라고 어쨌든 이게 HBM 관련주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양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참고해도 돼요. 결론을 얘기해주면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어도 그럼 여기서도 원래는 근데 이거 너무 가벼운데 다소간의 등락 혼조가 나올 수 있어도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소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럼 어디까지 빠지지? 그러면 기술적으로 자동으로 이평선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종복은 이토마토에서 16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도 그다음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매수. 근데 만약에 해외장이 급반등이 나오고 주식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가격은 죽어도 안 와요. 그러면 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목표치에 N자형의 목표치가 이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해외장이 강하고 국내장이 양호하게 움직일 때는 그냥 현재가 내외에서 매수해서 28만 원의 일부, 그다음에 30만 원에서 31만 원의 일부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이게 투자와 매매를 혼용하는 이겁니다. 결론
시장의 중심주의 섹터의 주식이 장기간 소외받은 주식을 잘 샀다. 전고점이 아니라 3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는 주식이다. 다만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면서 24만 원 언저리까지도 흔들릴 수도 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 매수 기회요. 내가 비중을 더 싣고 싶으면 비중을 실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종목 하나만 물어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매수가를 안 줬을 때는 어떡하고, 장이 안 빠질 때는 어떡하고, 장이 또 빠지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냥 3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솔브레인 봐주셨습니다. 네. HBM과 또 연관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매력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24만 원,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살아나기 전에 미리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28만 원, 30만 원, 31만 원까지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두 종목 보고 왔는데요. 500분 넘게 오셨습니다. 네. 계속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서 오십시오. 다 잘 될 거야님, 숙민님, 그리고 금단님도 오셨습니다. 와, 종목 진단이 지금 수르르륵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빨리 또 도와드리도록 하죠. 좋습니다. 수많은 종목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이 유튜브 종목인데 이순영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야, 이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네. 1, 2, 3이 전부 다 반도체로 갑니다. 아, 시장의 관심이 이쪽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PSK 홀딩스입니다. 아, 이거 뜨거웠죠, 최근에. 매수 가격 27,400원에 15%. 네. 이것도 가격 보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가 27,100원이고 바로 며칠 전 가격이 27,400원. 그리고 그전에도 요 비슷한 가격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꽤 높은 레벨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님. 조금 전에 솔브레인 얘기할 때 솔브레인 홀딩스가 진짜다 하셨는데 네. PSK는 PSK보다 홀딩스 요거 진짜 배기 잘 잡은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정수리 타법. 이분 누군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100% 초보자예요. 100%. 그리고 최근에 샀을 수도 있지만 나가봤을 때는 더 전에 사서 2만 원대로 급락을 견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100%. 내가 그 왜 랭킹쇼에서 퀴즈 낼 때도 분석하듯이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 기준에는 이 주식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못 따라가요. 우리 같은 선수급도 안 따라갑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최근에 따라갔다면 100% 초보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보다시피 이 주식 진짜 백이 맞고 이 주식 역시 HBM 관련주예요. 그리고 턴 어라운드 주식이고 그래서 잘 간 겁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은 관계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면 이 주식도 만약에 이분한테 내가 그냥 보통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면 25,000원에서 23,000원 언저리까지의 조종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도 안 하죠. 보통 수준들은 이거 장 왔다 갔다 할 때 25,000원에서 23,500원 깨지면 비중 축소 손절매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만약에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 오히려 거기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꼭대기에 있을 때 사지 말고 이 밀렸을 때 아니면 밀리고 양봉 날 때 그럴 때 관심 가지라고 조언을 주고 그냥 다음 주에도 매수가 언저리에서 수수료 띄고 돈 100원 정도 나오면 그냥 이익 실현을 하거나 현금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을 보라고 권장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의견 주고요. 차라리 이 주식을 사느니 근데 이건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니까요. 내가 왜 허구한 날 가끔가다 자주 얘기하는 초성이 히읗이고 6글자에 25,000원짜리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100배 낫죠. 치겠습니다. 마지막에 히읗의 6글자 25,000원 저는 바로 알겠습니다. 말은 바로 꺼내진 않겠습니다만 예. 맞추는 재미. 그렇습니다. 자, PSK 홀딩스 봐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요번에는 계속 종목들이 계속 지주회사하고 그게 아닌 거하고 막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또 홀딩스예요? 요번에는 행복이 월드님께서 예. 행복이 월드님 처음 뵀는데요? 그러네요. 처음 예, 예. 뵙는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아, 반도체는 아니네요. 이제 반도체는 벗어났어요. 근데 홀딩스냐 아니냐. 이렇게 계속 섹터로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57,000원입니다. 손실 중이신데 네.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50%. 아이고, 비중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게요. 2년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아하. 얘기하셨습니다. 일부만 손절도 했다가 다시 추가 매수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나오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언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뭐랄까요? 질긴 인연?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년이 참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50% 되기 전에 좀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종근당 홀딩스 좀 최소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머리 아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약주나 이런 쪽은 성장주지 않습니까? 뭐하러 지주회사를 사요?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이분은 지금 50%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를 들어가 있고 2년 가까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55,000원 언저리에 왔을 때 55,000원 언저리에 왔을 때 못 팔고 계속 못 팔고 내가 이 주식을 2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이 가격에서 나는 안 팔어. 오케이. 문제는 이게 아니고 차라리 종근당을 그렇게 보유를 했으면 이건 요새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10만 원을 찍으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특히 제약주 같은 것은 홀딩스를 들어가기보다는 단독, 녹십자 정도, 그죠? 예, 구찌가 크고 되게 큰 계열사를 거느리는 차라리 그런 홀딩스면 몰라도 근데 그것도 권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이게 지금 비중이 10% 20%밖에 안 들어갔다면 이건 눈 딱 감고 가면 65,000원 넘어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50%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후달리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이 뭐 2차 전지건 반도체과면 비중이 50%여도 내가 참고 멋지게 진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약주의 홀딩스란 말이에요. 그런 거 감안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비중을 많이 실은 걸 좀 후회를 하고 이 주식은 아무리 못 가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이죠. 그리고 4분기 안에 올 12월 31일 안에 이거 맞고 틀리고 한번 가볼까요? 이야기할 만큼 종목은 괜찮다. 다만 50%씩 사지 마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네. 제약주는 이렇게 지주회사 사는 것보다는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 종목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올해 안에 좀 승부를 좀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매번 얘기하지만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됐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다른 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을 슬쩍 보도록 할까요? 어느새 벌써 600분이 넘게 와주셨습니다. 많이 와주셨고.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미라클 세븐님, 찐팬 인증하셨나요? 그리고 윤기수님, 원익 IPS, 그리고 권캐니스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국주가 종목들, 인지도 있는 것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미님, 삼화전기, 지금 종목 진단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조금 시간 흘러간다고 해서 이제 종목 진단 못 받겠다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늘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뭐 남아있는지 잘 모릅니다. 바로 다음 종목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지금 당장 궁금한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괜찮고요. 전화라도 주시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마침 또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아하,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네, 14만 원에 15%거든요. 14만 원에 15%요? 네. 그러면 이거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8월 정도 들어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24만 원대까지 갔다가 단기간에 좀 많이 밀렸죠? 네. 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시장 밀리니까 역시도 같이 밀리긴 하네요. 네, 근데 이거 저기 오래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참 고민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 한 해 정말 대단한 그 시세를 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활약해 줄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전문가님, 로봇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눈부신 상승. 그 뒤로 단기간에 너무 빨리 내려왔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 가격 괜찮을까요? 혹시 이분도 제가 몇 학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셔야죠,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혹시 연- 몇 학년이세요? 몇 학년을 네? 몇 학년이라는 걸 못 네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몇 연세를 살이라고 여쭤보는 하는 겁니다. 것보다 연세에 대해서 얘기할 앞자리만 거예요. 알려달라는 잘 안 얘기입니다. 들려가지고. 아, 예. 네. 아, 연세 앞자리 아, 네. 70이요. 아, 7학년이죠? TV 틀어놓고 계셔가지고. 아, 그럼 네. 약간 반응이 늦죠. 제가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분은 좋은 주식을 잘 샀는데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산 것 같아요. 그치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4만 원에 매수했는데 손절매를 생각한다라는 자체는 어떤 그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그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승부사적인 어떤 기질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주식은 로봇의 대장이고 9월 11일 날 2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7학년 분이시기 때문에 기술적 특징과 이런 걸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토마토에서 16년 동안 떠들어댄 것 중에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24만 원까지 폭등을 했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대로 여기가 고점으로 끝날 일 없어요. 아무리 못 가도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못 가도 15만 원에 팔 수 있고 이건 17만 원대 언저리까지 내가 노리고 여기서 내가는 투자자예요. 과연 이 주식을 어디서 사서 얼마만큼 사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거래량도 바닥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좀 배짱을 좀 키우시고 다만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해외 증시가 약한 게 부담이지만 주식은 그냥 일자로다가 급락하지 않아요.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신용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니까 쫄지 마시고 나라면 내가 권해주고 싶다면 이분은 또 초보니까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12만 원대 언저리 12만 1,000원? 뭐 이 정도 만약에 내려온다. 내가 봤을 때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5%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버티기 잘하지 않습니까? 한 석 달만 갖고 가면 먹고 팔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 희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종복은 적중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모르지 않을 테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조정권이라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수를 또 좀 깊숙하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청자 1000명 넘어가면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요 정도 진단이면 두 다리 쭉 뻗고 자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우리 진행자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두 다리 같이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합니다. 자, 시청자님 걱정 네, 뚝 그럼 하시면 얼마에 되겠습니다. 팔아요? 15 얼마에 정도, 매도해요? 15만 원 그만 갈 수 있고 높게 가면 네. 17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 네네네. 그러면 더 그냥 한창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만약에 네. 12만 원 이렇게 밀리면 오히려 네. 그때는 조금 더 사셔도 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사랑합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금요일마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마지막에 또 텐션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네. 또 하나의 팬을 또 발견하는 또 그런 순간이 되네요. 약간 걱정하고 계시다가 네. 사실 목소리가 밝은 톤이긴 했지만 약간의 그 걱정이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걷어지네요. 네, 가격 딱 듣고 나서 네 하면서 갑자기 쭉 바로 네, 전문가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지수가 급락의 조정권으로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수가 안정돼서 움직이면 저거 15만 원은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예, 이분이 또 초보자분이기 때문에 괜히 이것도 올라갈 때 지수가 바닥치고 그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할 때 올라가고 있는데 또 15만 원에 걸어놓고 팔렸다고 좋아하는 거 아닌가 또 걱정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걱정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뭐-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런 것까지 제가 신경 쓰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끝. 네. 분명히 지금 시청자분께서 그 얘기만 딱 듣고 바로 딴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 놓으시고 네. 이번에는 그걸 딱 이제 걱정을 풀어드렸으니까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전략을 짜드린 거니까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이렇게 열심히 종목 진단 봐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새로운 또 필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예. 원피스님께서. 이거 아까 제가 채팅창에 말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이름. 이 만화를 많은 소년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도 아직 소년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이고 참 사이맥스인데요. 예. 사이맥스를 14,000 지금 얼마죠? 400원. 14,400원에 10%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됐고요. 지금 15,420원 정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계속 밑꼬리를 달면서 더 내려가지 않으려고 뭔가 애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전고점까지 가려나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러면서 전문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소에 이 정보 전문가 많이 보시는 분 같아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이맥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또 몇 가지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종복의 미스터 진단을 꾸준히 지금 1년 가까이 지켜보는 분들, 올 5월 달에 다른 주식들 날라가고 그럴 때 이 주식만 못 간다고 이거 망했다 어쨌다 해서 나한테 저주받은 주식이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 들었던 바로 그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이토마토 사람들 알 사람들 다 알을 거예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고점에서 수십 프로 빠지고 장이 급락을 하고 그러는데 이 주식은 지금 차트도 양호해지고 하반기 경기성이 좋죠. 이게 좀 굵은 주식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는 게 좋은 건데 이런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남들 다 날아가고 막 그럴 때 바닥을 박박히고 그냥 털어낼 만큼 털어냈기 때문에 주가가 가벼운 거고 이 고점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주식은 저점을 여기로 놓고 여길 15,000원으로 놓으면 대략 4,000원이거든요. 이거 내가 그때 시청자 뭐 많이 들어왔을 때 공약으로 아무리 못 가도 18,000원에 2만 원도 가네 어쩌네 막 이렇게 떠들어댔던 바로 그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그 전략 유지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주식은 누군가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가 세게 가는 거고 한 방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적당한 비중이 들어가 있다면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지 갈 길 가게 놔두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왜냐면 물량도 작고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라 이걸 쳐다보고 있다가 뭐 다른 주식들 낙폭과대가 반등 나오고 막 그럴 때 막 그쪽 사고 싶고 막 그럴 때 던져버리는 우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까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직전 고점 17,000원대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 18,000원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니 대응 잘 하셔라. 막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이맥스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어쩌면 AS 아닌 AS를 또 하게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1차 목표가 17,000원 드리고요. 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성격 말씀해 주셨죠? 탁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로 18,000원까지 보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 잠깐 좀 다녀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은요, 이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어둡다 보니까, 네. 많이 들어오시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밤중에 70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진짜. 자, 원피스님, 예, 바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웃어주셨고요. 다행입니다. 들국한님도 오셨습니다. 솔리바르님께서 지금 좀 이따 1000명 넘을 듯 하셨는데 왠지 저희들의 촉도 1000명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덜 들었던 거 더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많이들 계속 또 와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뭘까요? 또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화를 다 유창호의 거 맞네요. 그러네요. 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활기찬 목소리. 아이고, 네, 실장님, 오늘.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 전화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오늘 종목 뭐 도와드릴까요?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26,500원에 10%가 남았어요. 20%에서 오늘 10% 팔았어요. 아이고, 아니, 수익. 오늘 이게 무슨 일입니까? 15%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예.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 그러게요. 예. 아이고, 일단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셨고 남은 비중이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이 나머지도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언뜻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 요 임상 관련된 뭐 소식이 나왔나 보죠? 자, 그러면 이 강력한 기세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 예. 기다려 주세요. 예. 전문가님, 현대바이오입니다. 오늘 이런 장에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셨는데 나머지 비중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바이오가 지금 기사가 나온 주식이에요. 나도 이거 되게 유심히 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 진짜 고생시켜놓고 엄청나게 많이 흔들어대고 털릴 사람 다 털린 그런 차트거든요. 차트 흐름상.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가 특이한 거냐면 지금 제약주나 이쪽은 뭐 비만, 당뇨병, 신약 이런 걸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삼상에서 좋은 얘기 나온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유한양행도 얼마 전에 삼상 관련해서 결과 이거 나오려고 할 때 한 방 제대로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제약주가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삼상 톱라인 결과의 유효성 입증해가지고서 이거 코로나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추진에 대한 어떤 이게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유효성이 입증되면 먹는 치료제 약국에서 이제 출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사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독보적인 거죠. 특이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발을 뺐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35,000원에서 4만원대가 저항인데 이걸 뚫고 가면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죠. 저걸 뚫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약간 초보자거나 만약에 그러시다면 35,000원에서 4만원대에서 에이 나 욕심 안 날래 하고서 매도하셔도 되고 저걸 그냥 팍 하고 뚫고 간다면 기술적으로 4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죠? 4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도 힘이 있어 보이는 요즘 장에 좀 보기 힘든 주식이라 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결론은 특이하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삼상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기술적으로 35,000원에서 4만원 언저리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말고에 대한 것은 어떤 본인의 능력인데 뭐 계속 거래량이 수반되고 시장에서 주목을 끌으면 45,000원 정도가 내가 보는 여기서 나는 이 종목이죠. 목표치로 보인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더, 예, 고맙습니다. 예, 팔고 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장님. 현대바이오였습니다. 아이, 주가 자꾸 위에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35,000원, 4만원, 많이 보면 45,000원까지도.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씩 웃으면서 전화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종목을 잘 고르고 네. 또 어떠한 전략을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생겼다고 하니까 맞아요. 아, 전 그냥 막연하게 뭐 힘들기만 하다가 그래 조금씩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700분 넘게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종목 상담 받고 있어요. 네. 1부에 만약에 안 된다. 2부에도 있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권 캐니스님께서 네. 큰 종목 가져오셨네요. 어이구, 묵직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49만 원에 사셨습니다. 9% 보유 중이신데 장기 투자로 가져가려고 지금 매집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예요, 이번 주. 네. 계속 음봉 맞으면서 퍽퍽퍽퍽 떨어지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아무리 내가 이걸 장기로 생각하고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막 떨어져 버리면 엄청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LG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를 때 내릴 때 이렇게 많이 내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자, 앞으로 또 2차 전지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장기 전략은 어떻게 또 앞으로 짜 나가면 될지 한번 중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통으로 좀 약하거나 이런 게 원래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은 테슬라의 흐름에 기존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힘이 셌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제일 셌을 거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도 안 먹혔었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들이 한풀 꺾이니까 이제 약간의 안 좋은 기사만 나오면 갖다 거기다 들이대서 그걸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얘네들은 공매도도 많이 얻어맞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슬라 여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흑연 요거. 내가 흑연 관련주, 인조 흑연 관련주, 그 다음에 그것을 대신하거나 또 다른 어떤 명분이 있는 그 음극재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되게 유심히 봤었던 건데 2차 전지 전체가 약하니까 그쪽도 결국은 힘을 못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도미노 현상. 그렇지만 이런 것이 2차 전지에 이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어차피 해결을 해 나가거든요. 다만 이제 저런 기사들이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약한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후행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LG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이건 또 여기서 이게 나와요, 여러분.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이들하고 차트 해석을 가끔가다 달리할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트를 놓고 볼 때하고 같은 값에서 차트를 빼고 보면 보이는 게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이토마토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차트 같은 거 잘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된고자리 전저라인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2023년 기준에 연초부터 시작된 것 중에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기술적으로 여기도 같은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기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60만 원의 고점을 주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박수권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안 들어가서
주가가 약한 겁니다. 보세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분명히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여기서 한 수를 더 주면 매수가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쪽에서 밀리는 49만 원에 매수해서 45만 원대 왔을 때 견디었고 다시 50만 원대 갔을 때 안 판 분이라면 박수는 못 쳐줘도 못한 건 아닌데 이 주식이 50만 원 근처로 올라온 이 타이밍에 매수했다면 매수 타점을 잡는 법을 좀 공부하라. 이런 얘기 해주고 이거 뭐 당연히 장기로 이 주식을 매집하는 거는 노프라브롬이고 당연히 권장사항이죠. 다만 이 얘기를 듣고 LG에너지를 사고 싶은 분들께 이게 이제 시장 상황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매매 그 스타일을 달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 21선이 이렇게 밀려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이 연두색선 말하는 거예요. 이 21선이 이렇게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주가하고 21선이 가까이 붙는 그 시점이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무슨 부침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해결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아쉬운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재 전략으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서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뭐 워낙에 몸집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채팅창만 보더라도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진단하는 동안에 강아지님 왜 개인만 사냐, 그리고 또 솔리바르님은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파냐 여기에다가 생각하나님은 천천히 보고 느긋하게 봐도 되는 주식이다. 그러면서 희유님, 사계절님 다 LG에너지를 보유를 하고 계셨군요. 자, 모든 분들이 방금 진단 내용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닉네임이 그냥 채팅창에 대화해 주신 것 같아요. 닉네임이 이렇습니다. 이번엔 진짜 반도체. 반도체 처음에 계속 진단하다가 네. 다른 거 막 하다가 네. 이번엔 진짜 반도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 갖고 계시거든요. 참. 매수 가격이 18,900원에 7%입니다. 살짝 손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점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덜컥 물렸네요. 더 내려갔어요. 실적도 좋다는데 걱정이에요. 먹고 나오게 해주세요, 선생님! 하셨거든요. 이 표현들이 다 이종복 전문가하고 많이 좀 그렇죠.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이거 최근 들어가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주 들어서 툭툭툭 내려오면서 들어오자마자 물리신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전문가님, 이거 먹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비중의 저가격이면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해피름은 가벼운 주식이라 좀 그런데 아까 내가 우리 유창호 앵커가 이야기할 때 저 채팅창 그거 읽어주는 걸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에 딱 남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런 거 좀 굵은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2차 전지 약할까요? 왜 외국인들은 팔까요?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러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들도. 쟤들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언제 외국인들이 살까요? 달러가 약화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되면 2차 전지가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거나 외국인들이 살 거거든요.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 가급적이면 오늘 2부 끝날 때까지 1000명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참여자 내가 좋은 거 얘기해 드릴게. 자,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평선 기술적 흐름으로 매수세가 약화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라는 게 후행성 지표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평선이 이렇게 꼬여 있다라는 자체가 꾸준히 올라왔다는 얘기고 꾸준히 올라오다가 단기간에 기존하고 다르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평선 자체가 혼조로 있는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주식은 9월 초순 때의 이 그림은 차트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주 좋은 모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가 순간적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밀려서 그림이 일그러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식에 이 정도 비중이면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몇 명이 알까요?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건 볼 때 그 해석할 때의 기준과 그 해석하는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간 생략하고 하이비전 시스템 정도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뭐 알아주는 거고 말 그대로 이 주식이 실적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요. 보세요, 여러분. 2024년 추정치가 677억이에요. 지금 주가가 2,500억대 시가총액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예쁜 모양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너무 멋진 얼굴이 갑자기 스크래치가 났다. 그러면 그게 다시 아무르려면 뭐 병원에 가서 좀 다듬든, 그죠? 아니면 뭐 연고 발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본론의 예쁜 얼굴이 뭐 못생긴 걸로 바뀌어요? 상처만 사라지면 되는 거니까 이 주식이 그런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본질 자체의 주가와 여러 가지 상황은 퍼펙트한 주식입니다. 다만 시장이 급락해서 단기간에 급락했으니 원래 비중 확대와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인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세게 안 들어오고 이 주식은 중소형주고 소형주다 보니까 이 주식을 주물르는 누군가들이 사거나 대중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심리가 꺾여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하나부터 10까지 이런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 당장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3% 더 사시고 계속 방송 시청하세요. 주가가 한 16,000원 초반 언저리까지는 흐를 수는 있지만 4분기 쪽으로 갈 때, 연말 쪽으로 갈 때 19,000원대에서 20,000원대도 못 가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뭐 적절한 비유까지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아주 멋진 친구인데 약간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지금 조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꼭 보유해봐도 어떨까 싶네요.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제가 아시던 분이 네. 자기는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사진을 보니까 배우들도 보면은 조니 뎁 같은 그런 배우들도 보면은 젊었을 때 잘생겨야 늙어도 잘생겨요. 맞아요. 예. 근데 늙어서 잘 그걸 몰랐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경영 씨 같은 분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들 젊은 분들이 옛날 거 요즘 얼굴만 기억하다가 역시 클래스는 영원한 거구나. 본판을 봐야 된다. 본판을 봐야 된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봐드렸는데요. 네. 지금 1부에 거의 800분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좋습니다. 1부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중요한 건요. 2부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종목 진단 다 못 봐드린 분들, 아쉬우셨던 분들 잠깐만 기다렸다가 2부에 함께 하시면요. 종목 진단 해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완벽한 진단까지도 해드릴 테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1000명 꼭 가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